자, 오늘은 분산 분석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차이 검정을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룹이 2개 미만일 때 쓰는 t-테스트. 그 다음에 그룹이 3개 이상일 때 쓰는 아노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노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왜 평균을 분석하는데 분산을 이용해서 분석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분산, 즉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그 분포 거리를 변화를 이용해서 그 변화를 다 재서 그룹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화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변화냐 이거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F값을 구해서 우리가 F값으로 우리가 차이를 검증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차이 검증에서 먼저 전체 그룹이 동일한지를 먼저 검증하고 전체 그룹이 동일하지 않으면 다중비교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2개씩 쌍을 묶어서 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일반적인 t-테스트, 기본적인 t-테스트를 쓰는 게 아니고 보정된 방법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뭐 봄페돌이라든가 튜키라든가 덩칸 이런 방법을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반복 측정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그 분산 분석 2입니다. 분산 분석 2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원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은 뭐냐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2개가 연동이 될 때 쓰는 게 이원 분산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룹을 구분하는 변수가 하나였죠. 그룹을 구분하는 변수 또는 요인이라는 말로 우리가 썼습니다. 그래서 요인 또는 변수가 하나 있을 경우에, 물론 그 안에 그룹이 3개 이상이 돼야 되죠. 자, 그런데 그 그룹을 구분하는 변수 자체가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 그룹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었어요. 근데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은 그러한 변수를 2개를 동시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겠죠. 아노바를 2번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왜 또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걸 또 할까? 라고 할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노바 분석을 2번 하지 않고, 왜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게 나와서, 요인이 2개를 가지고, 뭘 보겠다는 거냐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하나가 반복 측정하는 거일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 정의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치킨의 맛을 결정하는 요인을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킨의 맛이라는 이제 수청 변수가 있고요. 사람들한테 맛을 측정하는데 보통 맛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우리 10점 척도로 해서 측정을 해요. 맛 평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모티콘 알죠? 이모티콘. 이티모콘인가? 이티모콘. 거기 보면 웃는 얼굴 나와 있죠?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맛이 제일 없을 때는 웃는 얼굴, 맛이 제일 좋을 때는 웃는 얼굴,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점수 1점에서 10점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그런 맛을 결정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언제 맛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튀기는 온도를 조정한 거예요. 어떻게 튀겼을 때가, 온도를 어떻게 했을 때가 맛있을까라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니까 온도를 200도에 튀기는 거, 300도에 튀기는 거를 나눠서 이제 따로따로 튀겨서 사람들한테 맛을 이제 맛있는지를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튀길 때 맛을 결정하는 게 온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법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븐에 튀기는 거, 기름에 튀기는 거. 요즘 옷바닥 아시죠? 옷바닥이 맛있어요? 아니면은 프라이드가 맛있어요? 다 맛있죠? 그죠? 다 맛있죠? 질리잖아. 치킨은 다 맛있다가 질린데. 그런데 어느 게 더 맛있느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에 오븐에 튀기는 거와 기름에 튀기는 것도 뭐가 더 맛있는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따로따로 분석하게 되면 온도가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온도가 몇 개죠, 지금? 구분이? 범주가 몇 개예요? 온도를 구분하는 범주가 2개죠? 그러면 무슨 분석을 써야 돼요? 그룹을 구분하는 변수가 2개면 뭘 써야 돼요?
t-테스트잖아요. 그룹이 두 개니까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써야 되죠. 얘도 뭐예요? 방법도 두 개니까 뭘 써야 돼요?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따로따로 하면은 얘도 t-테스트를 써야 되고 얘도 t-테스트도 써야 되고 따로따로. 그러면은 온도 따로, 그 다음에 튀기는 방법 따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온도하고 튀기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어떤 차이가 나지 않을까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관련이 없으면 온도는 몇 도로 튀겨, 방법은 오븐으로 튀겨 또는 오븐으로 튀겨, 기름으로 튀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다 중요한 변수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연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상호작용 효과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원 배치 분산 분석, 이원 이렇게 변수를 두 개로 집어넣는 거를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둘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상호작용 효과라는 게 뭐지? 차이 검증하는 데 있어서 왜 갑자기 상호작용 효과가 나오지? 이제 이게 궁금하겠죠. 그죠? 결국은 이 상호작용 효과라는 걸 보고 싶어서 이걸 돌리는 건데,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아노바가 아니고 그룹이 두 개, 이것도 두 개잖아요. 그럼 t-테스트잖아요. 그런데 t-테스트에는 이렇게 관련된 변수 두 개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기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노바에서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즉, 그룹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돌리는 이런 상호작용 효과는 이 2A 아노바에서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에 상관없이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집어넣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아노바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1, 가설 2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설을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거예요. 온도하고 방법이 아니고 먼저 상호작용 효과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어?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귀무가설은 무조건 없다죠. 그죠? 그 다음에 연구가설은 관련성이 있다. 얘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귀무가설, 연구가설 알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둘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 인과관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라는 걸 먼저 검증하고요.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2A는 이것 때문에 돌리는 거니까. 자, 하고 이게 있다 없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이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상호작용 효과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게 중요하니까 상호작용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그림만 봐서는 딱히 모르겠죠. 하나는 X자로 돼 있고 하나는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X축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200도 튀겼을 때, 300도 튀겼을 때를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0도 튀겼을 때도 오븐에 200도 튀겼을 때, 기름에 200도 튀겼을 때, 또는 300도 튀겼을 때도 오븐에 튀겼을 때, 기름에 튀겼을 때 이렇게 되겠죠? 실험을 할 때는. 그래서 실험은 이렇게 요인수에 따라서 4번을 구하는 겁니다. 통닭을 사가지고 그래서 오븐에 200도 튀기고, 오븐에 300도 튀기고, 기름에 200도 튀기고, 300도 튀기고, 이렇게 다 튀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4번 이제, 4그룹을 나눠서 측정을 하겠죠. 자, 그런데 맛을, 이제 이쪽이 Y가 맛입니다. 맛. 튀긴 통닭 맛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맛을 100점 척도로 해서 측정을 했는데, 그 값을 봤더니 이거예요. 200도 튀겼을 때는 이 두 가지 선 중에 위에 게 맛이 더 높다는 거죠. 그죠? 위에 게 뭐예요? 기름에 튀겼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00도 튀겼을 때는 기름에 튀긴 거와 밑에 게 오븐에 튀긴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에 튀긴 거, 오븐에 튀긴 것 중에 뭐가 더 맛있었냐 물어봤더니 200도 튀겼을 때는 위에 게 값이 더 높죠. 즉 기름에 튀겼을 때가 값이 더 높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300도 튀겼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300도로 오븐에 한번 튀겨주고 기름에 한번 튀겨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200도 튀길 때와 다르게 오븐에 튀겼을 때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원래는 점이 4개 있는 건데 이 점을 연결하니까 X자처럼 선이 그려진 겁니다. 원래는 점 4개 찍힌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점만 찍히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같은 거다라는 개념으로 선을 그려준 거예요. 선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거예요. 200도 튀길 때, 300도 튀길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맛의 차이가 일어났죠? 200도 튀겼을 때는 기름, 300도 튀겼을 때는 오븐이 더 맛있어요. 그죠? 서로 변화가 발생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200도 튀겼을 때는 뭐가 더 맛있어요? 오븐이 맛있고요. 300도 튀겼을 때는 뭐가 맛있어요? 오븐이 맛있죠. 무슨 얘기냐면 온도랑 기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온도 중에서 맛있는 거 하나 튀기면 되고 기름도 맛있는 거 하나 튀기면 돼요. 근데 여기를 딱 분석해 봤더니 뭐가 제일 맛있어요? 300도가 제일 맛있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300도가 제일 높잖아요. 여기보다. 200도 튀겼을 때보다 300도 튀겼을 때가 맛이 더 높죠. 그 다음에 기름하고 오븐에는 뭐예요? 항상 오븐이 맛있죠? 그러면 기름에 튀길 필요가 없죠. 오븐에 튀기면 된다. 그리고 온도로 따졌을 때는 뭐가 더 맛있어요? 200도보다 300도가 더 맛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오븐에 300도로 튀길 때가 제일 맛있으니까 이렇게 튀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런 게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좀 무슨 말이냐면 온도하고 그러니까 튀기는 방법하고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 관계가 없다. 근데 관계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온도에 따라서 튀기는 방법이 바뀌죠. 자, 온도에 따라서 튀기는 방법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